은퇴하면 행복해질 줄 알았습니다. 30년 넘게 한 회사에 몸 바친 사람이 퇴직 6개월 만에 남긴 말입니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은퇴자의 약 40%가 은퇴 1년 이내에 우울감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꿈꾸던 자유가 막상 손에 쥐었을 때 왜 이토록 무겁게 느껴지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질문의 한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인생의 황혼기가 아닌 반짝이는 인생 2막을 꿈꾸는 모든 분들, 혹은 이미 그 길 위에 서 계신 여러분께 이 이야기가 현실적인 통찰과 따뜻한 위로, 그리고 용기를 선물해 줄 거라 믿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성공 사례만을 나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마주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갈등과 그 극복의 과정을 통해 여러분의 미래, 혹은 지금 이 순간의 고민에 대한 깊은 사색의 기회를 제공할 겁니다. 인생 2막.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고즈넉한 전원생활, 새로운 배움을 통해 성취감을 맛보는 멋진 장면을 떠올리실 겁니다. 황혼역 해변을 손잡고 걷는 노부부의 평화로운 풍경, 그동안 미뤄뒀던 취미를 배우며 환하게 웃는 얼굴, 여유롭게 세계 여행을 떠나는 모습, 사회생활에서 벗어나 온전히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꿈같은 시간이 펼쳐질 거라고 기대하시죠. 하지만 현실은 때때로 우리가 상상했던 장밋빛 미래와는 전혀 다른 차가운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한국인의 평균 은퇴 연령은 49.3세인데 반해 실제 원하는 은퇴 연령은 64.9세입니다. 15년이라는 격차,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밀려나듯 맞이하는 은퇴, 그 충격의 크기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쌓여가는 서류 앞에서 깊은 한숨을 쉬거나 익숙하지 않은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며 고뇌하는 중년의 뒷모습,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마주할지도 모르는 은퇴 후의 또 다른 초상일지도 모릅니다. 은퇴는 단순히 직장을 그만두는 것을 넘어 삶의 방식과 가치관, 그리고 자기 정체성까지 새롭게 정의해야 하는 거대한 전환점인 것이죠. 인생 2막은 어쩌면 완벽한 그림처럼 펼쳐지는 축복만은 아닐 겁니다. 때로는 예상조차 못한 고난과 깊은 내면의 갈등을 마주하게 되는 또 다른 여정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죠. 단순한 휴식이 아닌 우리 스스로가 삶의 방향을 다시 설정하고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기에 더욱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랜 시간 몸담았던 조직에서 나와 홀로 서야 하는 막막함, 젊은 시절의 열정이 식어버린 듯한 상실감,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문제인 경제적 불안감까지.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은퇴 가구의 월 평균 생활비는 약 250만 원인데 실제 연금 수령액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다양한 현실이 뒤섞여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꿈꾸는 장밋빛 미래와 실제 마주하게 될 현실 사이에는 미묘하면서도 때로는 절벽 같은 간극이 존재합니다. 그 간극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새로운 장을 열어가야 할까요? 인생 2막은 단지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적극적인 선택과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삶의 시험대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사회의 틀에 갇히지 않고 오롯이 나만의 삶을 찾아가는 자유로운 여정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준비 없이는 또 다른 종류의 고난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복합적인 인생 2막의 현실 속에서 실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과연 어떤 도전과 좌절을 경험하고 있을까요? 이제부터 세 가지 전혀 다른 선택을 한 분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통해 인생 2막의 다양한 얼굴들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수십 년간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자신만의 전문 영역을 구축했던 김 부장님, 가명, 은퇴 후에도 그 경험을 살려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는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은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을 누구보다 믿었죠. 번듯한 정장 차림으로 이력서를 들고 면접장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에서는 여전히 팽팽한 긴장감과 희망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문턱은 생각보다 높고 차가웠습니다. 김 부장님은 여러 회사에 지원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대부분 연령 초과이거나 경력이 너무 뛰어나 오히려 조직 문화에 맞지 않을 것 같다는 식의 정중한 거절이었죠.
실제로 사람인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기업 인사 담당자의 68%가 지원자의 나이를 채용 시 고려 요소로 꼽았습니다. 젊은 면접관들의 싸늘한 시선 속에서 그는 자신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기묘한 역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수없이 거절 전화를 받은 후 그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며 깊은 자괴감에 빠졌다고 합니다. 한때는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던 자신이 이제는 어디에서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된 것 같았다고요. 열정이 실망으로, 실망이 분노로, 그리고 결국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괴감으로 변해가는 과정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독한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부장님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대의 흐름을 읽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젊은이들이 가득한 학원 강의실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보며 새로운 프로그램을 익히는 그의 모습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내 다시금 빛나는 눈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젊은 세대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는 이 도전을 통해 잃어버렸던 자존감을 한 조각씩 회복해 나갔습니다. 비록 예전처럼 화려한 직책은 아니더라도 작은 역할이나마 사회에 다시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에게는 큰 위로이자 새로운 희망이 되어주었던 거죠. 김 부장님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분명합니다. 과거의 직함이 아니라 현재의 배움에서 자존감을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것. 대기업 임원 출신 김 사장님, 가명, 퇴직금과 모아둔 자금을 투자해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커피 한 잔에 담긴 여유와 따뜻한 대화가 오가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소박하지만 간절한 꿈이었죠. 대기업에서 수십 년간 조직을 이끌어온 경험이 있으니 작은 카페 하나 운영하는 건 식은 죽 먹기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의 현실은 그가 알던 세계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통계를 보면 음식, 카페 업종의 5년 내 폐업률은 약 80%에 달합니다. 김 사장님의 카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손님은 생각보다 오지 않았고 매달 빠져나가는 임대료와 인건비는 예상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텅 빈 매장 의자에 앉아 하루 매출을 정리하며 한숨을 내쉬는 밤이 이어졌습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수십 년간 쌓아온 자부심이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가 선택한 방법은 화려한 반전이 아니었습니다. 늦은 밤까지 장부와 씨름하며 원가를 줄이고 메뉴를 개선하고 단골 손님 한 분 한 분에게 이름을 기억하며 진심을 다했습니다. SNS 마케팅도 어설프게나마 시작했고 동네 소모임에 공간을 무료로 제공하기도 했죠. 그의 카페는 이제 화려하진 않아도 따뜻한 온기가 가득한 동네 사랑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매출이 극적으로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임원 시절에는 몰랐던 것들을 지금 배우고 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 작은 것에 감사하는 법, 거대한 성공이 아니라 소박한 지속 가능성 속에서 그는 새로운 종류의 보람을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박 사장님 부부, 가명, 는 은퇴 후 모든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아름다운 전원주택과 넓은 텃밭이 있는 곳으로 기촌을 결행했습니다. 평화로운 전원 풍경을 바라보며 두 분은 도시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행복과 여유를 만끽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맑은 공기, 새소리로 시작하는 아침, 직접 키운 채소로 차린 소박한 밥상. 이것이야말로 진짜 삶이라고 두 분은 서로의 손을 꼭 잡으며 다짐했죠. 처음 몇 달은 정말 그림 같았습니다. 맑은 공기와 푸른 자연 속에서 텃밭을 가꾸고 이웃들과 정을 나누는 삶은 분명 도시와는 차원이 다른 매력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계절이 바뀌면서 예상치 못한 균열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귀농, 귀촌인의 약 30%가 3년 이내에 다시 도시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 이유의 1위는 생각보다 고된 농촌 생활이었고 2위는 바로 가족 간 갈등이었습니다. 박 사장님 부부에게도 그 통계는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생각보다 농사일은 고되었고 수입은 불안정했으며 도시에서 당연하게 누리던 편리함, 가까운 병원, 대형마트, 문화시설은 온데간데 없었죠. 하지만 무엇보다 두 분을 깊이 흔들었던 것은
바로 가족과의 갈등이었습니다. 배우자는 점점 도시 생활의 편리함을 그리워하며 처음에는 넌지시, 나중에는 노골적으로 귀촌을 후회하는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텃밭에서 일하다가도 사소한 일로 언쟁이 붙었고 한 지붕 아래 24시간을 함께 보내는 생활은 오히려 부부 사이의 거리를 벌려놓았습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저녁에만 잠깐 얼굴을 마주했던 두 사람이 하루 종일 붙어 있으니 몰랐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겁니다. 도시에 남아있는 자녀들의 걱정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프시면 어떡해요? 가까운 병원도 1시간 거리잖아요. 손주들 데리고 가도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녀들과의 전화통화는 늘 걱정과 답답함, 그리고 미안함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죠. 부부는 자신들이 꿈꾸던 평화로운 전원 생활이 정작 가장 소중한 가족에게는 짐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은 회의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희망으로 시작했던 귀촌 생활이 자칫 가족 해체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아름다운 전원 풍경 위로 짙은 그림자처럼 드리워졌습니다. 하지만 이 부부는 갈등을 외면하거나 서로를 탓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명절, 온 가족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날, 박 사장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 좀 하자. 그날 밤 가족들은 처음으로 서로의 속마음을 꺼내놓았습니다. 배우자의 외로움, 자녀들의 진심 어린 걱정, 그리고 박 사장님 본인도 말하지 못했던 불안과 후회. 눈물도 있었고 침묵도 있었지만 그 대화는 가족이 다시 하나로 연결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도시에서의 삶이든 시골에서의 삶이든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사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어떻게 사느냐라는 사실을 가족 모두가 비로소 깨달은 것이죠. 이후 부부는 주중에는 시골에서, 주말에는 도시 자녀집 근처에서 지내는 두 거점 생활을 시도하며 자연의 여유와 가족의 유대를 동시에 지키는 자신들만의 해법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 이막은 단순히 새로운 환경이나 직업을 찾는 것을 넘어 내면의 갈등과 외부의 편견에 맞서 싸우며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고통스럽지만 값진 여정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인생의 두 번째 막은 어쩌면 고통의 연속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앞서 만난 세 분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나이라는 보이지 않는 장벽에 부딪혀 면접장에서 고개를 떨궜던 김 부장님. 어쩌면 그 순간 가장 큰 적은 외부의 편견이 아니라 스스로를 갉아먹는 자괴감 그 자체였을지도 모릅니다. 대기업 임원의 자부심을 안고 카페를 열었지만 텅 빈 매장에서 현실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껴야 했던 김 사장님. 그리고 평화로운 전원 생활을 꿈꾸며 도시를 떠났지만 가족이라는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뜻밖의 시험을 치러야 했던 박 사장님 부부. 이 모든 순간들은 분명 절망의 그림자를 드리웠을 겁니다. 마치 거친 파도 앞에서 조각배 하나에 의지한 채 방향을 잃은 듯한 기분이었을까요? 하지만 이들은 공통적으로 그 파도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파도 속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노를 저어 나갔죠. 완벽한 성공을 거둔 것은 아닐지라도 바로 그 과정 자체가 이들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김 부장님은 과거의 직함을 내려놓고 학생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기꺼이 받아들였고 거기서 잃어버렸던 자존감을 되찾았습니다. 김 사장님은 대기업의 화려한 성과표 대신 단골 손님의 오늘도 맛있었어요 라는 한마디에서 보람을 발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박 사장님 부부는 서로의 솔직한 마음을 꺼내놓는 용기를 통해 장소가 아닌 관계 속에서 진짜 안식처를 찾았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인생 이막은 단순히 새로운 직업을 찾거나 멋진 취미 생활을 시작하는 것을 넘어서는 의미를 지닌다는 점 말이죠. 그것은 현실의 수많은 갈등 속에서 스스로를 깊이 이해하고 내면에 숨겨진 단단한 강인함을 발견하며 결국 삶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는 고통스럽지만 더없이 값진 여정입니다. 마치 오랜 시간 흙 속에서 굳건히 뿌리를 내린 나무가 거센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이 뿌리를 뻗는 것처럼 말이죠. 어쩌면 우리는 모두 인생이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자신만의 두 번째 막을 준비하고 있는 배우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기억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은퇴는 더 이상 60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구조조정, 산업 재편, AI로 인한 직업 변화까지 우리는 세대를 불문하고 누구나 한 번쯤, 어쩌면 여러 번 삶의 전환점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지금 30대, 40대인 분들에게도 이 이야기는 결코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갈등을 겪으며 어떻게 성장해 나갈까요? 오늘 만난 분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성공담이나 실패담이 아닙니다. 이들의 여정은 우리가 앞으로 마주할 혹은 이미 마주하고 있는 삶의 고민에 대한 현실적인 나침반이자 때로는 깊은 위로가 되어줄 수 있을 겁니다.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닐지라도 용기 있는 도전을 통해 삶의 깊이를 더해가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진정한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비록 세상의 기준에서 화려한 성공을 거두지 못했을지라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개척하며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거친 파도에 맞서 끊임없이 노를 젓는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삶이란 멈추지 않는 도전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죠.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사색의 기회를 제공하며 우리 각자의 인생 이막을 어떻게 그려나갈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듭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막은 어떤 모습인가요? 이미 시작하셨든 아직 준비 중이시든 혹은 생각조차 해보지 않으셨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지금 이 순간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누군가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